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모두 말씀을 하시고 검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검사 여러분, 그리고 또 멀리서 오늘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검사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경무에 시달리고 또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고 난 뒤에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또 부장검사는 부장검사대로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도 좀 의논해 봐야겠고, 개혁을 하자면 제도의 개선과 인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할까에 관해서 도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행정개혁, 과장급 공무원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영감을 얻어라. 이렇게 장관들에게 끊임없이 지시하고 있듯이 검찰의 인사와 개혁에 관해서도 저희 중견 검사들, 부장급 또는 평검사들로부터 뭔가 방향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좀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저는 좀 불만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검사들과의 간담은 포기했습니다. 하고 이제 대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정서나 검찰에 대한 미래의 취향들을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분들에 대한 부장급 검사들의 평가, 또 평검사들의 평가도 알아보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이제 이렇게 해 가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사실을 들어서 또 비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하면 비난 성명을 낸 겁니다. 그건 사실도 있고 의견도 있습니다. 근거에. 그러니 그 사실과 의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토론을 해보고 싶었고, 이것이 국민들 앞에 공개된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공개된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 이것이 처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를 계획해놓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행사를 진행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지휘자이고 인사권자인데 여러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에 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냈던 성명의 전제된 사실, 의견에 관해서 다시 듣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답변을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건 답변하고 내가 답변할 건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밝힐 건 밝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그야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합니다. 듣고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금 검찰 조직보다 훨씬 더 신용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불신하고 있겠죠. 그래서 의심이 가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탄 없이 한번 묻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난날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의심스럽고 불안함이 있으면 앞으로 검찰의 장래 불안함이 있으면 질문들 해주시면 저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 착오나 과오가 있다면 흔쾌히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자람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받아가서 다시 제가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제가 참조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수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제게 내보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분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자고 했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이미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 요지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할 것 참고하고 답변 드릴 것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전날 처음 나왔던 성명은 그 성명 내용부터 먼저 하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마 무슨 결의를 하고 발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마지막 건의로 뒤로 돌려주시고 그렇게 구분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지검의 허상구 검사입니다. 지금 평검사들이 오늘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검찰의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전국 평검사들의 뜻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설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서열이나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인품이 훌륭한 분들을 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온 일부 정치검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간부의 인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다수 검사들은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인사의 답습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이 임의로 발탁하는 인사는 또다시 정치권의 줄대기를 초래하여 결국 검찰의 정치적 예속만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이란 이름으로 매번 파격적 인사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을 내세워 과오가 증명되지 않은 검사를 퇴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발탁 인사라는 명분으로 도덕성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검찰 간부가 중용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의한 검찰 인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 제도를 수차 건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고 외부 인사와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 후보를 추천하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평검사들이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출한 것은 결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도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인사권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충정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도 거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들의 순수한 노력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 서울지검 허상구 검사였습니다. 한 가지 대통령님께서 조금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검사들은 한 가지 건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대통령님의 승리이십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만큼 좀 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참여 정부라고 하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 인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인적 청산 합시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같은 이런 방식의 인적 청산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인적 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로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토론의 달인이 아닙니다. 저는 토론에서 매번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긴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그 미천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토론 솜씨를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요. 또 그렇게 제압할 생각도 없습니다. 처음에 밀실 인사라든지 또는 그 검찰 장악 의도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공개적으로 제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과연 밀실 인사인지 검찰 장악 의도인지 또 밀실 인사라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없어서 한 것인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 토론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명색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밝힐 건 밝히되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또 한국 정치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 나는 찾아질 수 있다. 제 스스로 별 사심 없이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심 없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처음에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 부득이 말씀을 하실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후보사님의 그 질문 내용이 너무 많고 길었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을 좀 차근차근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아니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주시면 고맙겠는데 못 주신다면 제가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죠. 제가 들은 요지를 좀 차근차근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허 검사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검사님들께서 이렇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해 주시고 경청하고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장관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이 검찰 개혁의 방향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대통령님과 장관인 저 국민의 요구와는 아주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검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에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인사권에서 장관의 제청권을 총장에게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차근차근히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제기하는 밀실 인사, 이번 인사가 외부의 정치적 인물들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인 저에게 여러분의 상급 감독자로서 최고 감독권을 행사하는 저에게 외부 인사다,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권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와서 여러분의 감독자가 된 이상에는 여러분과 함께 검찰의 한 식구이지 외부 인사도 아니고 정치권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저는 검찰에 와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령군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검찰개혁의 과제를 갖고 비검사가 장관에 취임하는 선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검찰 상황에서 기수도 어린 여성인 그리고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자 여러분에게 헌신하고자 온 저에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점에서부터 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2월 27일 취임하자마자 검사장급 인사, 40분 정도의 검사장급 인사가 2월에 당연히 했었어야 될 인사가 밀려 있다는 것을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지금 인사가 밀려서 검찰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인사를 서두르십시오.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검사 한 분 한 분을 파악도 못한 상황이지만 밤샘을 해서라도 빨리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늦어도 3월 안에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있는 일주일 동안의 상황이 계속 인사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더욱 서둘러서 3월 10일자로 3월 11일자 검사장급 인사를 할 예정이며 3월 13일자로 3월 17일자 나머지 부장검사를 할 예정으로 저는 매우 열심히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맨 처음에 한 것은 검찰국장을 불렀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사이시면서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불러서 이제까지 장관이 어떻게 검사장급 인사를 해왔느냐, 자료가 무엇이냐 요구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주셨습니다. 인사 기록 자료와 인사 참고 자료는 두 가지 파일이었는데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라 검사장이, 이 나라 검사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니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학력, 고향, 경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처리,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혹시 잘못은 없었는지, 특별히 공정한 수사를 한 어떤 업적은 없었는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혼자 해왔고 여러분 평검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업무 수행 능력 또 도덕성에 대한 자료는 지금 검찰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상관이 체크한 복명표가 ABC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내가 약속했던 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왜 안 밟느냐는 말을 나중에 지금 건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사기구 심의기구화는 지금 법령을 고쳐야 되는 작업이 여러 달 걸립니다.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지금 합의된 개혁안이 없습니다. 검사 여러분은 심의기구화, 인사권 안에 검사가 가반수가 들어가서 검사의 인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놔셨고요. 저는 그 의견을 반대합니다. 검사의 인사권은 철저하게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로서 장관이 행사하고 장관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심의기구에 검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검사들의 신망과 평판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검사장
이의 의견,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저는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만들고 심의기구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이며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건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것을 지금 3월 한 달 안에 다 맞춰서 인사해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입니다. 저는 검찰총장께 또 검찰국장께 종전의 관행대로 저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공표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저의 인사를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그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자료를 국장한테 받고 검사장급 인사는 장관 혼자 해왔다. 장관님 혼자 하십시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차관을 불러서 안에 대한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건 장관님이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3월 3일에 검찰총장님을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협의로 받아들였고 총장께서는 협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협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법적인 절차도 없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장관이 만드는 인사안에 대해서 총장이 의견을 내고 의견을 받아들일만 하면 제가 수정하고 고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인사권자인 제가 하는 것이 저는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총장께서는 서면으로 인사안을 주셨습니다. 인사 원칙에 관한 기준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검사장급 보직과 그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몇 분을 천거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가 매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천거하신 인사 중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이용호 게이트라거나 또 올로비 사건이라거나 이런 정치적으로 검찰이 유혹을 받았던 사건에 개입된 아까 허 검사님이 정치검사라고 명명했던 데 해당할 수 있는 분들 또 고문치사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거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구체적인 협의가 매우 어렵겠다. 이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매우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외부 인사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수십 명의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정보를 다른 분이 전달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검사님들의 의견이었지 밖에서 이 검사 써라 이 검사 나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얘기는 저를 도왔다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어요. 평검사님도 있었고 검사장님도 있었고 부장검사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실감했습니다. 지금 강금실 장관을 돕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저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평검사회를 모으신다고 해서 이 면담과는 별도로 자꾸 제가 인선 내정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여러분 좀 회의하는 마당에 그러면 인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얼마든지 재검토할 테니까 의견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평검사로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전 전달받았거든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의 검찰의 실상이라고 봅니다. 평검사들이 나서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검사들이 지금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온 장관에 대해서 어떤 그 추천을 하는 과정을 밝힐 수가 없는 게 지금의 검찰의 현실입니다. 저 이거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를 빨리 해서 조직을 안정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개혁 프로그램을 저는 진행해야만 하고 검찰을 아끼시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저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담긴 안과 제 자신이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조화로운 안을 만들어서 목요일 아침에 검찰총장님께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 안은 대통령께서는 매우 개혁적인, 아까도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어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폭 인사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2, 3년 동안에 너무 많이 검찰의 명예를 더럽혔던 사건들과 관련된 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분들에 조금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법무부에 근무하는 김윤상 검사입니다. 네. 장관님의 말씀에 또 바로 직속으로 모시고 있는 제가 네, 네. 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그 뒤에 저 제목이 걸려 있지만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시간인데 네. 처음에 시작이 장관님의 해명으로 좀 장시간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예, 그래서 수밖에 저도 없습니다. 예. 좀 짤막하게 네. 장관님의 말씀에 대한 제 네, 의견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관님이 검찰국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비롯한 많은 검사들의 그 업무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복무상황표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맨 앞에 그 복무상황표는 검사 본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그 인사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건 처리나 이런 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장관님의 의견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저희는 뭐 정치적인 행태를 잘못 보이고 또 고문치사 같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에 책임 있는 분들을 옹호하거나 절대로 그분들이 뭐 계속 자리 지켜야 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장관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취임사에서도 언급하셨지만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하지만은 무리하게 서둘러서 추진하지 않겠다. 내가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뭐 총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밑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지 사실관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신 장관님의 취임사와는 달리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밀실 인사 이런 말이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언론에는 장관님과 총장님이 협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그게 협의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일방적 통보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장관하고 총장님하고 협의를 하건 안 하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밀실 인사라는 것은 외부와 차단된 비밀된 공간에서 인사판이 짜는 게 밀실 인사입니다. 거기에 장관님과 총장님 두 분이 했든지 아니면 세 네 분이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요.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외부 인사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겠다는 방향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여를 주창하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 법무부의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 및 일부 사람들과만 협의해서 서둘러 추진하는 인사가 과연 개혁 인사인지 아니면은 평검사 및 외부 인사까지 참여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정정당당하게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검찰이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성 인사를 솎아내고 개혁적이고 당당한 인물들을 중요 보직에 앉힌다. 이렇게 도리어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만 장관.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의 자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하 공무원과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자리가 흉해지죠. 그건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핵심은 검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 지금 처음 인사가 핵심인데 그죠? 검찰 지휘부의 인사가 핵심인데 검찰 인사위원들 구성이 검찰차장이 위원장이고 인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다 인사위원입니다. 위원이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 인사 몇 사람을 참여시키더라도 전원 외부로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예? 검찰 인사위원회를 짜는데 전원 외부로 했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전원 외부로 할 수 없고 평검사 지금 인사위원회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차장 인사할 때는 평검사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차 평검사 인사할 때 또 평검사가 들어와 가지고 인사평가를 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인사는 핵심적으로 지휘부 인사인데 지휘부 스스로가 검찰 인사위원회가 돼 있고 절반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지휘부가 인사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완전히 법무부에 검찰은 일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찰 조직이 흔쾌히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제도개혁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검찰 지휘부 인사에 따르는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그다음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그래야 하고요.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하는데 재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둔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민간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민 통제,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두는데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안 되고 검찰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검찰 인사하고 법무부 인사하고 이렇게 해버리니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넘겨달라고 하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유일의 첫 번째 걸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하십시다. 지금은 들어주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재청권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또 나를 그렇게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법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떤 결함이 있는 대통령인가 싶어 화가 납니다. 국세청을 비교하고 경찰청을 비교하는 것도 나왔는데 그 점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는 검찰청만큼 고급 간부가 많이 없습니다. 검찰에는 국세청에 없는 고급 간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인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사권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밀실 문제만 좀 얘기합시다. 밀실 얘기. 무엇이 밀실이냐 말씀하시죠. 네. 대통령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참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크시죠. 저희들도 참 장관님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잘 도와주시기 모셔야 되는데 바랍니다. 저희들이 네. 어떻든 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대통령께도 죄송하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나 그 장관님께서 상당히 그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참 드러내셔서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다. 누가 그런 모양입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글쎄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평검사들 입에서 식사 자리에서 강금실 장관님이 과거에 법관 시절에 이런 인물이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만드셔서 대표까지는 유일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점령군이다. 그 무슨 뭐 얘기가 신탁통치하는 무슨 적입니까? 잠깐 제가 말씀 좀 네,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그래서 그런 물론 이게 인사가 바뀌고 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예. 그리고 그 점령군이라는 그런 참 표현은 저희 참 이 후배 법조가 듣기에 참 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생방송에서 참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 선택에 좀 적였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대통령께서 이 문민화 표현을 이제 쓰셔서 저는 좀 표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민화 표현 자체가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듣기에도 이게 과연 내가 군사 독재 시설에 내가 무슨 독재의 주구였나? 지금도 내가 주군가? 이런 참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분. 울산지검의 김병현 검사입니다.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민화 얘기와 가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님께서나 장관님께서는 검찰이 너무나 통제 불능이니까 장관이라는 문민을 등용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통제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서 장관님이 제대로 못 막아줘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실 그런 장관님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위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장관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죠. 인사권자에게 눈치를 보고 줄을 서온 것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지금까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재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줄 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제도개혁하자. 좋습니다. 제도개혁은 제가 앞서서 말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제도개혁 앞으로 하겠다고 지금 인사를 마냥 뒤로 미루는 것이 적당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권자에게 줄을 안 서는 검사의 기계를 전 검찰이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설사 인사권자가 기분에 안 든다고 이런저런 편파적인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기계를 가지고 검찰이 좀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 이제 앞으로는 검찰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의 제 목표는 어떻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과거 시대의 경험을 덜 가진 사람들을 빨리빨리 위로 좀 밀어 올리자. 듣기 싫어. 아까 무슨 인사라고 표현에 있어서 인적 청산 얘기하는데 인적 청산에 제가 특별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과거 바로 문제 있던 그 시절에 또 시간적으로 그럴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많이 젖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빨리 교체되면 낫지 않겠느냐. 빨리 교체하고 그러면서 제도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저는 개혁의 지름길이다. 제도 개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 인사위원회라는 제도도 제도로 좀 만들어지고 평검사들도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 할 말 하면서 부당한 명령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당한 명령을 하는 과거의 문화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지휘부로 가까이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 뜻은 그것입니다. 검찰 장악할 의도가 없습니다. 예,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윤장석 검사입니다. 제가 징계위원장이 아니라 여기 대화회장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평검사들과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전에 모두 진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관님이 취임할 때 저희 전 평검사들이 바랬던 내용이고 우리 장관님이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민변에서 사법개혁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얘기 또 저희 평검사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평검사들이 마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집단적으로 뭔가 항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러는 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9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석 연휴 내내 12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신뢰받는 검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이 신뢰를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취임 전에도 약속하셨고 취임 후에도 계속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검사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검사상이라는 것은 약한 자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강한 자한테 강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검사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아까 여기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라면서 애국가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임관했을 때 들었던 애국가를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웅크레짐을 느끼면서 내가 왜 저 애국가를 들으면서 가슴을 이렇게 울렁거려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사가 되겠다고 저는 검찰에 입문했습니다. 왜 그럼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었느냐? 바로 정치적인 사건, 큰 사건,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칼을 정확하게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평검사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은 대통령님께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데 칼 대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런 데 칼 댔다고 막 수사하고 있는데 비수사부서로 보내고 또 임기가 분명히 2년 동안은 같은 청에 근무하게 됐는데 다른 청에 발령내고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믿습니다. 우리 개혁적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행하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가시고 나서 다른 분이 오시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희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2달 이상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님께서는 빨리 해서 줄 세우면 안정될 것이다 라고 단둔의 논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평검사들이 안 되겠다. 그럼 이거 빨리 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자. 만약 장관님께 3월 10일 날 인사한다. 이 얘기를 사전에 못 드렸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갑자기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 떠야
마지막까지 잘 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부터 좀 우리 평검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청사 좋아합니다. 즉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때까지 잘못했던 선배 당연히 찍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찍어내는 과정을 적법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내용대로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완규 검사입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왜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 않고 장관님께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인사자료 가지고 와서 밤을 새시면서 혼자 하셨느냐. 그것은 인사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급박성,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사의 어떤 급박성보다는 전체 구성,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평검사들 의견과 대통령님의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의 의견은 처음부터라도 그렇게 일정한 절차를 좀 갖추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 대답을 드릴 건 그때그때 드리고 넘어갑시다. 말을 많이 듣는 건 좋은데 듣는 얘기 앞으로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정한 수 이상의 검찰의 집단적 의견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제가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관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해드릴 것이고 대통령을 꼭 만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 속에 비양그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여정부 만들 겁니다. 만들 것이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 얘기만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토론을 공개하자고 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들 인사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누구와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을지 이 자리에서라도 안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국정원의 정치 관련 정보 보고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다면 한 건 받았습니다. 처음 가져온 거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일반 검찰이든 순회 검찰이든 검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전화했더라 한마디면 대통령은 그날로 국민들한테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전화를 왜 했을까? 온갖 추측들이 춤을 추게 돼 있고 대통령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왜 전체 흐름, 우리 사회의 질서와 수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철저히 존중하겠다는 뜻이 거기 배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참모들이 정상명 검사를 검찰 법무부 차관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정상명 검사하고 통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동기검사 누구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번도 상의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소리 못하고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전화 두세 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는 여러분 검찰 조직을 존중해서 법무부 장관을 또 드려야 되는데 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찰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들 내가 차관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모욕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관이란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끊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검찰을 장악이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 토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간이 흐르면 개혁의 의지가 되셔갈지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만들어 드릴게요. 평검사 인사할 때 적절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 제가 수용할게요. 평검사 인사하는데 평검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도 평검사들하고 간담회 좀 하고 싶다. 내가 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 언론한 사람이 이분들인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 이분들이 말렸어요. 너무 대통령이 평검사를 직접 바로 만나면 너무 충격이 클 거다. 등등 이런 얘기로 해서 말렸습니다. 예.